내일 우리 대통령이 끝장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장 기자회견을 하겠다. 언론사들마다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이 답해야 할 질문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문장이 있습니다마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 일을 좀 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국힘당에서는 이게 편집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바로 그 밑에 붙여서 명태균이가 이 은혜 잊지 않겠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대목과 사이에 뭔가 이격이 있다. 잘라져 있다. 하는 게 국힘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래도 뭔가 걸려 있겠죠.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 정도의 어떤 선물이 있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문장이. 김영선에게 공천해줘라는 말을 누구에게 했나? 누구로부터 공천 관련 서류를 보고를 받았나?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누가 들고 왔나요? 김영선에게 줘라는 말을 했는데 누구에게 했나요? 네, 윤준수님, 예, 고맙습니다. 네. 김영선 일을 좀 해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내에서 누가 반대했고 어떻게 말이 많았는지. 여기는 김영선 얘기만 있습니다만 김영선 외에 몇 명이나 국회의원들을 이 사람에게 주라고 얘기했나. 어떻게 개입했나.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본질이거든요. 하나 더 묻는다면 김영선이 나를 위해서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 어떻게 뛰었는지도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모든 게 다 설명거리입니다. 누구로부터 공천 서류를 보고를 받았나? 윤상현 의원은 공천위원장이었습니다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준석 당시 국힘당 대표는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로부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당에서 누가 반대했는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몇 명이나 국회의원 추천을 했는지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명태균은 누가 소개를 당신에게 했나? 명태균이 경선 과정에서 한 일은 뭐냐? 여론 조작을 한 거냐? 무슨 일을 했나? 무슨 일을 했길래 아침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냐? 무슨 얘기를 했나? 명태균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거냐? 당선된 이후에는 매몰차게 끊었다고 정진석이 설명하는데 왜 끊었나? 그 이유는 뭐냐? 이런 문제에 답을 해야 됩니다. 천공이나 건지는 누가 소개했나?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 이런 것도 사실은 대통령이 설명을 해야 되는 법. 명태균에게 왜 여론조사 용역비를 3억 7천만 원을 안 주었나? 이건 명태균의 주장에 따르면 3억 7천만 원을 김영선에 대한 공천으로 떼었다는 거거든요. 여론조사는 모두 몇 군데에 맡겼나?
천공, 건진, 명태균 등으로부터 어떤 조언을 받았나? 천공 등에게는 용역비를 어떻게 지불했나? 얼마를 지불했나? 대통령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줬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대통령은 모르지만 실제로 대통령 옆에서 청와 용산을 움직이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썸님, 예, 회원 가입해 주셔서 고맙고, 대통령에게는 몇 명 정도는 공천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었거든요. 3년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그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바로 그 이후로 3년을 때렸으니까 자기는 그 기준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를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재판관들도 모조리 썩었다 이렇게 보는데, 공천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공천에 개입했다 하면 A를 넣고 B를 빼라, 홍길동을 넣고 임꺽정을 빼라, 이게 개입이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공천과 관련되어서 한 거는 이런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대로 하십시다. 여론조사 결과대로 하십시다. 예를 들어서 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이 1등, B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임꺽정이 1등, C지역에서는 심청이가 1등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대통령이 한 말은 이겁니다. 여론조사해 보니까 요렇게 이분들이 좋은 걸로 나오네요. 뭐 그럼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여론조사 결과대로 하십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씨는 3년을 때렸습니다. 징역 3년. 판결은 징역 2년으로 났습니다. 굉장하죠. 제가 그런데 요게 이제 재판에서 있었던 얘기고, 재판이 진실을, 우리나라 재판은 거짓말 경연대회거든요. 그 제가 나중에 그 당시 당대표였나요? 김무성에게 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에 요구한 공천, 내가 공천을 하겠다라고 몇 명을 요구했느냐? 김무성에게 물었습니다. 김무성은 5명이라고 손을 들어서 저인데 표시를 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5명에 대한 무언가의 영향력을 이 지역에 누구를 좀 봐달라, 뭐 이런 부탁이었겠죠. 김무성이 안 해준 거죠, 말은. 자, 천공에게는 용역비를 어떻게 지불하나? 대선 당선의 1등 공신은 당신은 누구라고 보나? 이준석을 출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이준석을 내보내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누가 이준석을 내보내는데 총대를 맸나?
누구의 건의였나? 한동훈 대표 당대표 선임에는 왜 반대했냐? 한동훈과 앞으로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은 걸핏하면 당대표를 갈아치운다. 어떤 불만 때문에 역대 대표들을 갈아치워 왔나?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당직 임명에는 얼마나 관여했나? 한동훈에게 뭐가 섭섭하나? 당신은 왜 대통령에 출마했나? 누구의 권유가 먹힌 거냐? 한동훈을 교체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에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만났나? 대한민국 언론들은, 특히 보수 언론들, 좌파 언론들은 취재를 안 해요. 보수 언론들은 질문을 안 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만났고 왜 그렇게 급하게 결혼했는지 지금이라도 답변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일부에서는 김건희와 공동정권이라고 하는데 진실은 뭐냐? 분명히 공동정권 같은 느낌이 있다. 진실은 뭐냐? 어떤 조언을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고 있냐? 김건희 여사가 정치에 적절히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적절히가 아니고 적당히 또는 어떤 형태로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어디까지 알고 있나? 본인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혹시 우울증 같은 문제가 있나? 일부에서는 용산에서 극단적 선택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인가? 극단적 선택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윤 대통령이 꼼짝을 못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다 소문이 나옵니다. 다 소문이 나옵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함으로써 최고의 무기죠.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이냐? 그 시중에 떠도는 말입니다. 명품백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문에 붙인 것에 당신도 동의하냐? 당신은 어떻게 보냐? 명품백 불문에 붙인 데 동의하냐? 이재명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불법 카드가 10만 원어치인데 압수수색을 139번이나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 김건희 여사와 김혜경 여사의 비교 형량은 어떻게 평가를 하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거짓말을 많이 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같은 거짓말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선거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다 했는데 그 허위사실 공표 아니냐. 이제 보니까 23억 원이나 벌었다는데 그 윤 대통령도
허위사실 유포를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되면 물론 형사소출을 면제당하지만 그건 면제해 준다는 거고 본인의 양심 문제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손에 왕자를 그리고 나왔는데 그거 김건희 여사가 써준 거 아닌지. 그때는 동네 할머니가 써줬다고 답을 했거든요. 김 여사와 갈등 중이라는 말도 있다. 사실인지. 김 여사는 아직도 천공 등 아니면 다른 역술인 등과 만나고 다니는지. 야당에 대해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뭔지.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을 자제시키겠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 대외 활동 자제 범위에 카톡이나 전화, 개인적으로 사람 만나는 것도 포함이 되는지. 다음 이제 정책 부문. 의대 정원 2,000명은 누가 결정한 건지. 누구의 조언을 받았는지. 지금 우리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은 정책이 한참 결정이 돼가는 막판에 확 뒤집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대통령이 누군가로부터 속삭이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의대 정원도 문재인 때 500명 불렀다가 실패했죠. 이번에도 500명 정도로 아마 불렀을 텐데 갑자기 2,000명으로 뛰어오르면서 문제가 이제 뒤죽박죽이 되고 의료개혁 의사 정원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이 볼 땐 정당성이 그 2,000명? 교육은 어떻게 시키나? 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만드는, 말하자면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조치가 취해졌죠. 그 의대정원 400명 내지 500명이 아니고 2,000명. 그건 누가 정한 건지. 지금 그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기가 정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가만히 쳐다보면 2,000명을 정했을 가능성이 제로인 분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실직고를 해야 돼요. 2,000명으로 끌어올린 것은 누구의 결정이냐? 과연 누구의 조언을 받았는지. 지금도 그 2,000명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의사가 부족해진 진짜 원인은 당신은 뭐라고 보는지.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를 봤는데 그걸 대통령이 거부했어요. 그때는 누구의 조언이었는지. 국민연금 새롭게 내놓은 방안, 차등 납입, 세대별로 이런 거죠. 그거는 누구의 조언이었는지. 정책을 조언하는 비공개 전문가 집단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양정철이라든지 김한길이라든지. 김한길의 무슨 국민통합위원회에 페미가 유독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지. 페미니스트. 김한길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양정철이도 대통령 밑에서 봉사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개각이 곧 있을 거라는데 과거에 박영선 총리 설, 최근에는 홍준표 의원이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하고 있는데 홍준표 총리가 혹시 되는 건지, 그 아이디어들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박영선 총리 설. 야당하고 무슨 협의가 된 것 같지도 않고 극우내각적 성격을 갖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김한길의 아이디어인지 양정철의 아이디어인지. 최근에 대통령은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등 4대 개혁을 결사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옛날부터 보수들이 얘기해 오던 자유의 이념과는 전혀 다른 거다. 오히려 노동개혁은 노사간의 무기대등이라든지 해고나 고용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공정채용법, 약자보호법 이런 거다. 도대체 그게 지금 4대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신에 맞는 건지. 그렇게 되면 이건 오히려 노동권의 보장, 강화, 공정 채용이 아니라 오히려 채용의 자유, 해고의 자유, 성과임금, 임금제도의 개편, 노동시간의 자유는 어디 가고 공정채용이라니. 이제는 채용을 할 때조차도 자유롭게 채용을 못한다는 말이냐. 당신이 지금 4대 개혁은 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보수개혁이 아니다. 뭐냐 도대체. 교육개혁이라는데 대학교 구조조정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다. AI 돌봄 이런 거밖에 없다. 자유의 교육개혁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가 지금 4대 개혁 하겠다는데 뭘 하겠다는 거냐. 그게 없는 거다. 4대 개혁이 실제로 물 건너 간 거냐. 뭘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죽어도 하겠다는데. 뭐냐 그게. 공정채용법 이런 거를 자유의 노동 개혁이다? 그렇게 볼 수 없다. 채용도 이제는 규제를 받아야 되나? 공정한 어떤 종류의 규제를 받아야 되나? 뭐가 공정이냐? 그러면 서울에 있는 학교와 지방에 있는 학교를 동등하게 성적이 좋은 학생과 성적이 나쁜 학생을 공정하게 채용해야 되는 거냐? 뭐가 공정이냐? 근데 당신은 뭘 한다는 거냐? 그러면 지방에 있는 전혀 취업 준비가 안 된 학생도 열심히 영어도 익히고 준비가 잘 된 학생과 똑같이 채용해 주는 것이 공정한 거냐? 당신이 공정이라고 얘기할, 공정 채용이라고 얘기할 때 그 공정은 뭐냐? 도대체. 그 보수의 원칙에 맞는 거냐? 이런 데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얻어낼 거냐? 야당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왜 야당을 만나주지 않나? 국회에는 왜 안 나가는 거냐? 도대체. 지금 이 사진도 안 보입시오. 윤 대통령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예? 이재명 대표는 사람을 쳐다보는데 윤 대통령은 딴 데 쳐다보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장관들과 현안을 놓고 토론은 해봤나? 정부 부처를 방문해 본 적이 있나? 나 이거 궁금해요. 대통령이 장관방에 또는 정부 부처를 방문을 해봤는지, 심지어는 장관 이름을 몇 명을 기억하나? 이거나 누가 물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도 요즘 장관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정책을 생색이 낼 만한 정책은 딴 사람이 발표하고 장관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산하단체 기관 인사도 안 하고 문재인 때 임명된 사람이 계속 하고 있고, 말하자면 지금 이 정권이 보수 정권이 맞는 건지, 왜 그런 인사는 안 하는지, 개각은 언제쯤 하는지, 개각의 성격, 구성,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무슨 극웅대각으로 가는 건지, 또는 야당의 무슨 추천을 받을 건지. 작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마이너스 10%로 확 줄였다가 내년도 예산은 또 10%를 확 늘리고, 그런 조언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건지. 오늘 회견 발표문 김 여사가 읽어봤는지, 누가 사전에 검토해 주는지, 이런 전화도 꼭 해봐야 되겠죠. 이런 질문도 나토 총장과 전화를 했는데 누가 먼저 걸었는지, EU 집행위원장하고 전화를 했는데 누가 먼저 걸었는지, 젤린스키하고 전화를 했는데 누가 먼저 전화를 하고 무슨 요구를 했는지. 말하자면 이런 질문들은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뭔가 지원해 주겠다는 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먼저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가 먼저 주장한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무슨 요구가 있었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전화로 통화했다고 하고 우크라이나 대사 특사가 온다고는 설명해 놓고 답이 없어요. 무슨 의논을 했는 것인지. 내일 아침에는 미 대통령이 사실상 확정이 되어 있을 터이므로 거기에 대한 질문들도 있어야 되겠죠. 외교가 친미로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또 누가 캐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료 독재 시대가 온 것 같다. 민주주의를 무색해 한다. 당신은 왜 인사를 이렇게 하는지. 당은 모조리 검사, 판사, 경찰로 채워지고 정부는 전부 관료로 채워진다. 이게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 아니냐. 민주주의를 무색해하고 있다. 당은 전부 검사, 판사, 경찰이고 전부 권력기구고 군인이고 전부 권력기구 오비들이고, 이런 정치를 계속해 나갈 건지, 정부 부처에는 한번 가보기는 하는 건지, 말하자면 대통령 노릇은 하는 건지, 대통령 자격이 정말 오빠는 있는 건지, 그 오빠는 있는지 없는지, 대통령 자격이나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해요.
정말 대통령 맞나? 대통령 짓을 하고 있나? 대통령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하고 있는 건지? 그저 밖으로만 돌면 단지 그런 질문들을 좀 누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일선을 떠나 있기 때문에. 네. 하나 기자들에게 부탁드릴 일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질문을 많이 하고 해야 됩니다. 내일 또 하면은 그저 당신은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뭐 이런 질문만 잔뜩 할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2016년 신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 때 박 대통령에게 질문을 14명인가가 했습니다. 기자 14명이. 그 중에 한 명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물어봤고 나머지 13명이 놀랍게도 문고리 3인방을 왜 안 자르느냐, 잘라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전부 그 질문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고리 3인방이 실제로 존재했는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윤회 국정농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윤회 국정농단은 존재하는 것처럼 문고리 3인방이 한 일은 저는 이 사람들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문고리 3인방이라는 얘기가 파다한데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하지 않았어요. 은근히 즐겼을 수도 있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하면서 이 문고리 3인방이 어떤 문고리의 말하자면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집요하게 검사와 판사들이 파고들었으나 없었습니다. 문고리의 말하자면 간신 역할을 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저 전부 심부름이나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런데 문고리 3인방이라는 마치 우리가 옛날 역사책에서 보듯이 무슨 내시들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내시의 무슨 존재자인 것처럼 떠들었어요. 그런데 내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그런 현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사실은 옛날에 이 내시 권력 무슨 이런 데 대한 우려 같다고 주장하면서 방어막을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도 많이 있죠. 내일 이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국민과의 진솔한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